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 윗물이 중국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참다 못한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곧 중국과 거의 전쟁이라도 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호시탐탐 중국 빈집털이를 노리고 있는 칼의 인도 역시 함께 중국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 그렇게 중국은 현재 거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어.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물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행을 가봤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가끔 메콩타이 가서 쌀국수를 드셔보신 분들은 이 메콩강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메콩강은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4,800k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으로 저 높은 곳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이후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의 모든 국가를 관통하며 흐르는, 한마디로 마치 우리에게 한강이 있듯이 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각각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모두 다 이 메콩강일 정도로 그 국가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너무도 중요한 강입니다. 참고로 이 메콩강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수가 총 7천만 명이 넘으며, 이 메콩강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무슨 아마존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물고기를 포함 수천 종의 민물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메콩강은 전 세계 1위 최대 내륙 어업 규모를 자랑하는 강이며, 또 그 메콩강 유역은 전 세계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산모작도 아니고 정말 영양분 만빵으로 가득한 다양한 곡식들을 길러내는 산모작이 가능해 무려 3억 명이 넘는 농부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이 메콩강의 유역에서 매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뒤에 볼 인도 역시 모두 이 메콩강을 역사적으로 늘 신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중국이 이 메콩강이 시작되는 지점,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란창강이 시작되는 티베트 상류 지역 강줄기에다가 초대형 댐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메콩강이 티베트에서 그 아래 국가들로 내려오는 상류에 중국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다 댐을, 그것도 초대형 댐을 19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12개나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그 규모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12개의 댐이 가두어 놓고 있는 물의 양이 총 470억 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충주댐의 최대 용량이 고작 27억 톤입니다. 즉 충주댐의 20배에 가까운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놓고 있다 보니 그 아래 국가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메콩강이 단지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라버려 그 주변이 초토화되어버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고 또 그 비옥한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그 동남아 국가들의 어부와 농부들의 삶이 그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미 하류 메콩강에 서식 중인 어류 중 70%가 사라졌고, 그래서 메콩강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왔던 어부들 가운데 80%가 이미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해 고무 채취나 양봉으로 강제 전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외 전에는 산모작을 하며 엄청난 양의 곡식을 만들어내던 메콩강 유역도 이제는 물도 말라버리고 또 영양가 높은 퇴적물도 쌓이지 않아 간신히 이모작 정도만을 하고 있어 농업 역시 초토화된 상태인데도, 어찌된 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돈 때문이며, 또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자국 인구 비율의 많게는 20%, 또 적게는 0.5%밖에 안 되는 화교들이 그 나라의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틀어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애초에 이 댐들을 건설할 즈음 이 댐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며 협의를 한 것이었는데, 보통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1대1로 정책에 함께하자고 접근할 때 보면 주로 엄청난 돈이나 투자를 미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워낙 경제가 낙후해서 철도나 항만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은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공사 인력도 중국에서 제공을 해줄 테니까
되니까 방글라데시에다가 철도를 깔고 큰 항구를 만들어서 방글라데시를 함께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설득을 하고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항구는 계약서에 따라 중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또 그 철도 역시 그 항만으로 중국의 무기들이나 수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그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국가들은 중국에게 빌린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말하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버려 온갖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캄보디아 최고의 휴양지이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조용한 해변도시 시아누빌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 자본이 몰려들어와 무분별한 개발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수백 동의 짓다 만 고층 콘크리트 건물들과 시설들,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중국어 네온 사인이 가득한 카지노와 중국에서 넘어온 범죄 조직들이 넘쳐나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국도 라오스도 또 캄보디아나 중국을 우주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베트남 모두 중국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다들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그 12개의 댐에 더해 앞으로 11개의 댐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미 메콩강은 거의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11개 댐이 추가로 건설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사실 그 메콩강 주변의 생활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동남아 국가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카레,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인 베트남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싫어하고, 또 최근에는 인구수도 중국을 앞질러 버려서 기세가 등등하던 차에 그만 중국이 아래 동남아 국가들에게 하던 짓을 인도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하자 빡친 인도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이 메콩강 또는 란창강의 시작이 티베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물줄기가 아래로는 동남아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옆으로 인도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중국이 인도로 흘러가는 그 강 바로 상류의 초대형 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댐인 산샤댐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무려 200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그 상류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도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줄기 위에다 거대한 수도꼭지를 만들어 잠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인도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그 동남아 메콩강 위 12개의 댐들, 그리고 추가로 건설될 11개까지 해서 총 23개의 댐들의 경우와 인도 상류의 그 거대한 댐의 경우 모두 만약 아래 국가들이 나중에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려 그 하류의 어업과 농업, 그리고 사실상 생활 용수까지 마르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데다 또 유사시에는 엄청난 물을 한 번에 방류시켜버려 거대한 인공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등 가공할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초대형 댐들은 중국에게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주고 엄청난 양의 물을 자국을 위해 확보하는 것에 더해 이처럼 다양한 자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불안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연합하여 중국의 추가댐 건설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경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수위로 중국에게 항의를 하며 절대로 그 댐을 건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이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하류에다가 여러 개의 방어용 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거나 말았거나 중국은 이미 그 11개의 추가 댐 건설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고, 또 인도 상류에 짓게 되는 그 초대형 댐 역시 얼마 전 사업 심의가 중국 정부에서 통과되어 곧 삽을 뜨게 될 상황이라 앞으로 이 메콩강을 두고 벌어지는 중국과 그에 맞서는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 연합의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세계의 많은 눈이 주시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동남아든 방글라데시든 아니면 인도든
또는 저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 등 그동안 중국이 자기들의 그 이상한 1대1로 정책을 수출하며 그 국가들과 맺었던 수많은 계약들 가운데서 사실상 단 한 곳도 해당 국가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경우 항상 유일한 수혜자는 중국뿐. 협력한 국가들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도 계약과 함께 덥석 받아버린 그 막중한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절대 없고 만약 그 치즈가 중국에서 주는 1대1로 치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가 있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저런 끔찍한 일들을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투자 또는 경제적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실속 없는 협력 또는 계약의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과 거래함에 있어 항상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